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쉐보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2025로 연식 변경이 된 트랙스, 그 중에서도 RS 트림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옵션으로는 썬루프하고 테크놀로지 패키지, 요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자동 트렁크가 합쳐져 있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액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 국내 시장에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작년 3월 정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4월이거든요. 근데 거의 1년 동안 연식 변경이 2번이 있었습니다. 24.5년식이랑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5년식 이렇게 두 차례로 연식 변경이 되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24.5년식이랑 25년식과 비교했을 경우에 원래 기존에 LT 트림이 있는데 그게 레드라인으로 바뀌면서 그 트림 외에는 가격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형에서 24.5년식, 0.5년식으로 바뀌었을 때 평균 가격이 한 9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아무튼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고 있는데요. 확실히 요 쉐보레의 감성, 뭐 미국의 감성 이러잖아요. 그게 있긴 있습니다. 제가 불과 어제까지는 6기통의 대형 세단을 탔거든요. 그 6기통을 타다가 갑자기 지금 이 차량은 3기통이거든요. 실린더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좀 감성이, 방향성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경쾌합니다. 경쾌해요. 그리고 보통 작은 세그먼트일수록 당연히 공차 중량이 적기 때문에 이 무게가 가벼워서 좀 가볍게 빠르게 피드백이 빠른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트랙스도 동일합니다. 상당히 이 저속에서부터 RPM을 고RPM으로 쭉 유지를 해주면서 엑셀을 밟았을 때 피드백이 상당히 민첩해요. 그래서 뭔가 마력이 높은 차를 탔다, 뭔가 잘 나가는 차를 탔다, 그런 기분을 자아낼 수 있게 만들어줘서 실제 마력보다 체감 마력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게 1.2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미션은 자동 6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력이 139마력이긴 한데 동급 차량들 중에서 마력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엑셀을 밟고 이 차가 구동이 되면서 나간다고 느껴지는 그런 가속감 있잖아요. 그런 거는 트랙스가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타면 그것도 이제 약간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혼자 내지 둘이 좀 이제 젊은 층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탔을 때에는 그냥 무리 없이 가볍게 타기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월을 할 때에도 금방금방 가속력이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리고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차들은 보통 터보렉이 발생을 합니다. 이 터보차저 자체가 저 RPM에서 빨리빨리 반응하기 힘든 구조라서 그런데요. 요 트랙스는 저 RPM에서부터 이 터보가 금방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터보차저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터보렉이 비교적 없는 편에 속해서 그래서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컴팩트 SUV잖아요. 소형급. 그래서 그런지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좁은 도로를 가고 아니면 좀 쪽잡한 그런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주차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없습니다.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까지 대형을 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 자체가 좁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차체 사이즈로만 봤을 땐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컴팩트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가더라도 좌우 쪽에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좀 옛날 건물들 가면 주차장 진짜 협소하잖아요. 막 한 번에 코너 못 들어가가지고 막 후진했다 전진했다 후진했다 전진했다 그랬다가 출입구가 같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앞에 또 차가 와 그러면 또 비켜주고 그러면 막 서로 못 가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그러는데 요 트랙스는 차체가 생각보다 컴팩트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고 차량이 많은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 작은 차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쉐보레가 2025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온스타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뭐 현대의 블루링크나 아니면 기아의 카페이처럼 차량을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차량을 잠그고 열고 차량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요 온스타가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뭐 현대기아 차량이나 아니면은 뭐 KGM 아니면은 뭐 르노 보통의 차량들은 핸드폰으로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게 이런 소프트웨어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쉐보레 차량들은 뭔가 좀 아메리칸 감성이 많이 녹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원격으로 차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 온스타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실사용성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국산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요 원격 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뭐 가솔린 차량들은 좀 해당이 덜 될 수도 있겠지만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예열을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이 압축 행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열을 해줘야지 엔진의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디젤 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집에 내려서 집 앞에 바로 차가 있지는 않잖아요.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미리 이 원격 시동을 걸어 놔가지고 예열을 해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미리 에어컨을 또 켤 수 있어요. 공조 시스템을. 그래서 미리 에어컨을 켜놔서 요 실내를 시원하게 해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겨울에 추울 때에는 미리 히터를 켜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히터를 켜놓고 딱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었을 때 뜨끈하게 차가 데워져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제가 지금 RS 최고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스타 서비스는 액티브와 RS 이렇게 두 가지 트림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하 있잖아요. 뭐 LS라든지 레드라인. 이 차량에는 온스타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저는 요 애플 카플레이, 저는 아이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해둔 상태입니다. 요 트랙스는 아쉽게도 기본적인 내비가 없거든요. 터널 들어온 김에 실내는 요래요. 그리고 트랙스는 앰비언트 라이트나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최고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무드램프가 없다는 게 살짝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낮에 타면 되죠. 아무튼 얘기가 좀 많이 산으로 갔는데 현재 저는 이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해둬가지고 이렇게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폰 프로젝션 기능을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면 내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비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과거 차량들이나 일부 수입차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려면은 요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유선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번잡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핸드폰을 끼고 또 요거 링크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이제 지저분하고 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좋게 보이진 않았는데 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무선으로 모두 다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비가 없기는 하지만 요즘 분들은 거의 다 이 폰 프로젝션으로 내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차를 이용할 때 이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가 없기는 하지만 굳이 단점으로 지적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게 비상등이 아니 운전석에서 사용을 해야지 뭐 조수석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조수석 쪽에 만들어 놨냐 라는 말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트랙스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제가 팔이 긴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소형급이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차체가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서 조금 컴팩트 하잖아요.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이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딱 닿는 위치랄까요? 그리고 요즘 현대기아 신차랑 비교하면 옵션이 조금 방향성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풍 시트라든지 오토홀드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토홀드도 앞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시동을 끄고 다시 키면 오토홀드를 활성화 시켜뒀던 게 다시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켜고 탈 때마다 다시 요 버튼을 눌러줘야 돼서 살짝은 번거로운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토홀드도 있고 통풍 시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딱 필요한 옵션들은 있지만 뭔가 좀 불필요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막 사용을 자주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없어서 오히려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메뉴를 보면 설정할 수 있는 게 이게 다거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 뭐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실내 온도, 뭐 충돌 감지 시스템, 편의사항, 라이팅, 파워 도어 잠금. 별다른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에 비해서.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100km 정도 넘게 주행했는데 실제 연비가 13.6km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제가 시중 중인 RS는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완전 기본 트림으로 사시면은 17인치 휠이 장착이 돼요. 그리고 액티브에선 18인치. 아무튼 간에 요 소형 SUV 트랙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치업이 들어가 있어서 공인 연비가 제일 낮습니다. 리터당 12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막히는 길도 가고 고속도로도 가고 그냥 진짜 데일리카로 여러분들이 주행하는 그 포지션대로 운전을 했을 때 13.6km가 나옵니다. 그래도 뭔가 미국 태생이 남아있는 차량 치고는 연비가 아마 그렇게 안 나오는 차량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오늘 또 이제 단추가 달랑거리는 멜빵을 메고 와가지고 자꾸 이런 잡소리가 느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트랙스는 실내 정숙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틀 동안 데일리카로 계속 타고 다녔는데, 보통 제가 소형급까지 타면은 약간 좀 허리가 아프고 뭔가 운전 피로도가 올라오고 피곤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트랙스는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가 않더라고요. 시트도 제 기준으로는 사이즈도 딱 맞고, 또 이제 시트의 이런 탄성도가 약간 조금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세팅이 오래 운전했을 때 조금 좋거든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2열은 토션빔, 이 독립 현가식이 아닌 좌우 리어 엑셀이 묶여있는 타입인 토션빔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오래 탑승했을 때 뒷자리는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1열, 이 앞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1, 2, 3 그리고 차량 정보랑 인포테인먼트, 모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막상 조절할 수 있는 게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없기는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속도 게이지와 RPM 게이지가 합쳐져 있는 거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게이지 2로 바꾸게 되면 내 속도가 디지털 숫자로 정 가운데에 표기가 되고, 이 주변에는 처음에 저 이게 RPM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RPM이 아니고 내 속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하게 내 속도를 이 디지털 숫자로 알려주면서 또 이렇게 그래프로 한 번 더 알려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게이지 3도 비슷합니다. 디지털 숫자로 내 속도를 확인을 해주고 또 그 주위로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게이지 2랑 3은 내 RPM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보통 이제 차량들은 속도 게이지가 있고 RPM 게이지가 있습니다. RPM 게이지가 없는 차가 제가 탔었던 차량 중에서 다마스라는 차량이 있거든요. 다마스 아시죠? 지금은 현재 단종돼가지고 신차로는 구입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다마스가 이 RPM 게이지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다마스는 수동밖에 없어요. 자동 변속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는 보통 이제 RPM을 보면서 좀 RPM이 높아졌을 때 클러치 밟고 이제 업시프트 하든지 아니면 클러치 밟고 다운시프트 하든지 해야 되는데, RPM이 없다 보니까 뭘로 하냐면은 이 엔진 소리를 듣고 뭔가 으응 하면서 막 시끄럽고 막 그런다. 그럴 때 이제 변속을 하고 해야 됐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요 트랙스는 자동 변속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RPM 게이지가 없으니까 과거에 다마스를 몰았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실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거의 없고, 제가 또 이제 요즘 명상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제가 들었던 음악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모던으로 하면은 진짜 모던답게 정말 심플합니다. 내 속도가 요 디지털 숫자 요거로만 표시를 해줘요. 아무튼 간에 저는 운전을 할 때 RPM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뭔가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가 합쳐져 있는 요 디자인을 많이 해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 중인 트랙스 크로스오버 RS 트림은 지금 약간 실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외장 컬러가. 보통 이제 기본 트림과 레드라인까지는 이 외장 컬러를 3가지밖에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액티브나 RS로 올라가면은 유색 컬러가 2개가 더 등장해서 총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타고 있는 RS 트림은 레드 컬러와 블루 컬러가 추가가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유색 바디가 예쁘기는 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쨍한 유색 바디의 컬러는 큰 차보다는 좀 컴팩트한 차량에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미니 쿠퍼 같은 차량들이 그렇죠. 미니 쿠퍼도 뭐 무채색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유채색을 많이 뽑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잘 어울리니까.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회색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RS 트림을 타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해요, 이 회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내 컬러는 젯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이 블랙 원톤 단일입니다. 다른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 RS 트림 한정으로 뭔가 이렇게 레드 포인트에 가니쉬, 스티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안쪽에도 이렇게 레드 포인트의 스티치가 살짝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쉐보레 엠블럼도 원래는 노란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RS만 블랙 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풍구나 뭐 저기 가니쉬 쪽에 뭐 RS라고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헤드레스트에도 RS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액티브 트림을 사셔도 여기에 액티브라고 자수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가 아니기는 하지만 내가 실오너가 되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심적으로 더 만족스러워요. 근데 뭔가 감성적인 측면에서 아메리칸스럽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요즘 동급 소형 SUV들 보면은 그래도 좀 옵션들을 고급스럽게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테리어적인 거. 근데 얘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의 감성이 조금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가령 요 실내등 같은 경우도 진짜 저 이렇게 생짜 벌브 노란 등이 들어간 차량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바이저를 내렸을 때 별도의 라이트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국산차들 같은 경우는 아유 이 선바이저가 이렇게 원래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확장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뭔가 미국 태생의 차량이라서 그런지 국산 차가 지향하는 점보다 다른 것들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이 트랙스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이 로드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반대되는 사운드를 주파수를 쏴줘가지고 이 탑승자가 느꼈을 때 조용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방음이 이 동급보다 조금 더 잘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실내 정숙도는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럴 때 갑자기 이렇게 슉 빠르게 나갈 수 있어서 K 운전에 적합한 가속력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연식 변경이 된 2025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을 했습니다.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딱히 단점으로 지적이 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소형 SUV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가성비의 타이틀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옅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